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문법 교환,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문법 교환을 피드백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저 혼자 피드백을 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교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피드백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단계별로 교환의 그 내용 또 작성 지침 그 교환의 작성법 이런 것들이 잘 맞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 교환 그리고 동료의 교환을 보면서 우리 같이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데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직 현장 경험이 없고 문법을 가르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법의 어떤 의미 차이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 또 이런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교수법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 작성법 수업을 통하여서 제가 그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 이 문법은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문법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교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교환을 분석하는 내용도 꼼꼼하게 여러분이 들어두시고 이게 나중에 다 여러분이 이쪽 길로 가신다면 현장 경험에서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교환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크게 몇 가지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었습니다. 일단 먼저 교환 피드백을 이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가 이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그 교환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 제출한 교환을 가지고 모의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교환을 피드백 받은 사람이 좀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공통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 내 순서가 좀 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거의 비슷한 피드백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환을 미리미리 조금씩 고쳐가 주시면 나중에 자기 피드백이 좀 늦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 분량과 그 범위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교환은 그 한 차시 50분용 교환이 아니라 2시간, 4시간용 교환으로 지금 교환을 작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 교환 피드백 시간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법 한 개로 한 교환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교환을 보니 문법 2개, 3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본인 피드백 받기 전에 일단 먼저 고치세요. 그 중에서 어떤 문법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1개짜리 교환을 하시고요. 교수님 문법 1개로 50분 수업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문법 1개로 50분 수업 가능하고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뭐 연습 문제를 넣는다든지 과제 활동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말하기나 읽기 또 듣기 텍스트 그 말하기 읽기 듣기 연습을 같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법 따로 듣기 따로 말하기 따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하나만 50분 수업을 만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문법 하나 배우고 그거에 관련된 말하기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데 아닙니다. 말하기도 그것만으로 50분 수업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혹시 문법이랑 말하기 듣기 읽기를 같이 교환의 내용 안에 넣은 사람도 그걸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법 교환이 아니라 말하기, 읽기, 듣기 교환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교수님 그런 것들은 나중에 4학년 때 또 실습 수업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법 교육론 시간이니까 문법 하나만으로 교환을 짜는 것들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설명하는 내용이 그 설명하는 내용의 말 속도 또 그 설명하는 내용의 어휘 수준, 문법 수준 이런 게 절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교환을 짜라고 드린 책이 초급 단계
대부분 초급 단계의 책을 제가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오는 문법을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지금 쓰신 문법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어려운 문법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수님한테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교수님, 제가 어느 정도로 쉬운 문법을 써야 됩니까? 사실 이게 초보 교사, 현장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수업할 때 요거는 요런 식으로 가르치세요 라고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제가 유튜브 그 채널 있죠? 거기에서도 제가 교환을 상당히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시간이 나실 때 그런 교환들을 보시면, 그 교환 피드백 영상을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미리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어찌되었건 교사의 발화 수준, 그래서 내가 어떤 문법이나 어휘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그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사소한 것까지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까지 고쳐가야 될지는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잘 모르겠으면 그 책에 나오는 그 단원에 나오는 단어, 어휘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 앞에 배운 단원들을 한번 살짝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아, 이 친구들이 이런 문법과 어휘를 배웠구나. 그래서 그 앞에 나온 거나 그 해당 단원에 나오는 어휘 문법은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법을 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법 교육 내용은 제가 교환 작성법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의미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법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형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형태 정보는 뭔고 하니 그 문법과 앞에 선행하는 뭐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어떤 것들이 붙는지,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받침 유무에 따라서 이 문법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 변화되는 거, 형태를 다르게 변화된다 해서 이 형태, 다를 이자 써서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명사가 형태가 변화되는 이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받침 유무, 여기서 받침 유무, 그 다음에 불규칙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강의 영상, 다른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불규칙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형태 정보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화용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 문법을 언제 어느 때에 사용하는지, 기능,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기능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작성법 시간에 을 것 같다를 예로 들면서 을 것 같다는 의미는 추측인데 기능은 공손하게 말할 때, 뭐 조심스럽게 말할 때, 완곡하게 돌려 말할 때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배운 문법의 의미와 형태는 알았다면 이제 그것이 실제 대화에서 한국 사람이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알아야지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알아서 전달하면 한국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정보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문법에 화용 정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참고해 보시고, 요즘은 그 한국어 교재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뒷부분에 이런 화용 정보, 의미, 형태 정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연습 및 활동을 너무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생략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연습은 단계별로 다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에 대한 연습 문제, 형태 정보에 대한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말하기, 쓰기, 또 쓰기도 그냥 단순한 패턴 드릴, 반복 연습의 쓰기가 있고 문장 차원의 쓰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에서 빈칸 비워두고 뭐 질문에 대답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습 문제가 들어가야 되고, 과제 활동도 마지막 부분에는 이 과제 활동이 재미있는 과제로 뭐 짝 대화할 수도 있고 전체 발표할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제 활동까지도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걸로 한번 구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계들이 도입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환은 실제 수업에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환에서 이런 연결 부분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교환을 아무리 짜더라도 현장
나가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환 짤 때부터 미리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떻게 연결할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공통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뤘고요. 교환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고, 자기 교환이 교환 피드백 듣기 전에 여기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고쳐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